자, 재심사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로 연결을 하실 거냐면은 나중에 우리 사례가 나오면 이게 행정심판에 대상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 할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유형이. 재심사라는 의미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37조를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사자는 이해관계자 빠졌죠? 처분의 직접 상대방. 여기도 처분입니다. 처분. 이 처분이라는 개념이 우리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은 제재 처분, 뭐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이런 것들이 다 제재 처분이죠. 행정상 강제는 이게 제외됩니다. 요 재심사에서 이거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처분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재심사를 요구하는 대상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없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쟁송으로 다툴 수 없으니까 재심사를 해달라.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법원의 확정 판결 나온 거는 또 제외시켜요. 왜냐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은 기판력이 있고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뭘 바꿀 수가 없죠. 이걸 제외하고 다음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처분을 취소, 철회,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재심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상대방이 지금 심판도 청구할 수 없고 소송도 제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내가 지금 불복으로 다툴 수는 없는 상태인데 이걸 좀 직권 취소나 처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재심사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한 행정청은 이 처분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직권으로 취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적법한 처분이라도 뭐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철회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직권 취소 처리할 때 따로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가능해요? 이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 처분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 없더라도 직권 취소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러면 요 직권, 자신들이 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법에 기속되는 겁니까? 재량입니까? 이게 행정청 재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이나 제3자 이해관계인이 어떤 뭐 하자 있다,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 해서 일반적으로 직권 취소나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인정되려면 따로 이렇게 법규상의 규정이 있다거나 조리상의 신청권이 이게 별도로 인정됐을 때만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사안은 지금 어떤 사안이냐면은 요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일반적입니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안 된 경우. 되시죠? 자, 사유가 뭐냐면은 처분의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쟁송으로는 못 다투는데 좀 직권으로 바꿔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줬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인데 이게 많습니다. 사유가 많은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지금
어떤 뭐 판단을 행정처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가지고 판단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5년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뭐 신청받은 행정처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9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뭐 이건 참조를 좀 하시고, 여기 의의를 잘 기억을 해놓으시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사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사례로. 자, 이런 경우인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5항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5항에 많이는 치지 마시고 한 개 정도만.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이제 결과가 통보가 됐겠죠.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떤 사안이었어요? 애당초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요구했더니 이걸 해줬다는 겁니까? 안 해줬다는 겁니까? 그냥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처분을 그대로 그냥 유지시켜버렸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못 다퉈요. 자, 왜 제가 별표를 쳐야 했냐면은 이걸 못 다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처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줬으면 그거는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심판으로? 그건 다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판 쟁송을 통해 불복할 수 없는 건 재심사 결과 중에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아니면 불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사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6항 행정청의 18조에 따른 취소, 이게 직권 취소입니다. 직권 취소 19조에 따른 철회, 우리 철회 처분의 재심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청구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행정청은 그냥 직권 취소 철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심사를 했건 안 했건. 그리고 이 처분의 재심사 방법 절차는 뭐 대통령으로 정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다음 갖고는 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재심사 사유하고 저 5항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심사에 의해서 21페이지 지금 이게 전제로 꼭 깔려야 됩니다. 처분이 심판, 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죠.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에 의해 처분,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철회 변경하는 것, 이걸 재심사. 사유는 아까 법인 것처럼 뭐 당사자에게 유죄가 받겠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신청권자는 여기도 당사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관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처분의 상대방만.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3자는 특별한 별도의 별적 근거 없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없다로 바꾸십시오. 여기는 없다. 이게 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신청 기간 60일, 그리고 처분 있고 5년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재심사 처리 기간 뭐 90일. 뭐 이건데 이거는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 정도 하시고 요걸 잘 기억하세요. 사유하고 그리고 그 불복, 여기 6번 재심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복인데 요 결정 대상은, 심사 대상은 일단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됩니다. 심판이나 항고송 대상되는 처분. 그리고 심사 결과 중에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는 쟁송으로 불복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여기 지금 학자들이 야, 이거 왜 못 다투게 해놨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헌 소지 있다 비판인데 이미 전제 자체가 지금 심판 대상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유지하는 걸 못 다투는 거지 여기에 따라 철회 취소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해준 거를 못 다투는 거지 취소 철회 변경했는데 자기가 원한 대로 안 해주면 다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 취소 철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하고 상관없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심판하고 구별할 사안들입니다. 제가 이의신청하고 일단 심판하고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심사는 어떨 때 하는가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가 볼 때 이게 사례로 나온다면 이런 걸 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의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심판으로 가시는데 22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행정심판법이 있죠, 지금. 행정심판법.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의 일반법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심판법에 규정된 심판 외에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사안을 심판으로 처리를 하려고 특별행정심판을 둘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행정심판은 개별법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행정심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되려면 대상 자체가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조 보시면 사안의 전문성 줄쳐놓으시고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법 외에 별도의 특별행정심판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안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필요해야 돼요. 특히. 이거 외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법 외에 특별행정심판이나 특례를 정하려면 일단 사안 자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특수성, 전문성, 특히 필요해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에서 이런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따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좀 알아두시는데 이런 건 객관식 시험에서 나옵니다. 객관식.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관계행정기관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이런 걸 신설한다거나 이런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못해요. 하려면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취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별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외에 이제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심판법 여기를 따라가는데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연결을 하실 게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심판의 종류가 3가지인데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행심판 3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뭘로 갈 건가는 딱 정해졌을까요? 정해진 게 없을까요? 없어요. 심판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내가 취소 심판을 청구할지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할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지 이쪽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쪽이. 이해되시죠? 만약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더니 위원회가 그거 하면 안 되지 무효 확인 심판 청구하셔야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쪽이 결정해서 청구한 것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정해진 건 이쪽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어를 하나 찾으세요. 공통어. 취소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심판입니다. 누가 할까요?
심판위원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행정청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별도의 판단기관이 따로 있어요. 별도의 판단기관, 위원회한테. 무효동 확인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처분이 위법이냐 부당이냐 적법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여기가 선행 전제로 깔린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무효, 유효 막 이런 거 또는 존재, 부존재. 자, 의무이행 심판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외우셔야 돼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것이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자, 모든 처분입니까?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나 부작위예요. 거부나 부작위. 그러니까 거부가 나왔을 때 이게 실은 거부가 문제인데 부작위는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거부가 나왔을 때인데 거부도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부도 뭘 했죠? 신청을 하니까 안 해줘. 부작위는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게 거부하고 부작위의 차이예요. 내가 허가를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거부 그러면 그건 통보를 한 거고 부작위는 묵묵부답인 상태고 거부가 문제인데 이 거부는 셋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거부는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무효확인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결정할 문제입니까? 네, 청구인이. 위원회가 아니라 청구인이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면 그냥 취소할까만 판단하는 것이고 무효확인 심판 청구했으면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공통으로 들어간 게 처분이라는 게 하나 있고 거부도 지금 하나 있었고 부작위도 하나 있었고 자, 처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공권력 행사를 한 겁니다. 거부는 공권력 행사를 거부를 한 거죠. 부작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아예 행사를 안 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겠습니다. 거부는 공권력 행사입니까? 불행사입니까? 행사로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반려한 거죠. 신청을 반려. 자, 그러면 취소 심판은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면 심판위원회가 처분이나 거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이냐 또는 부당하냐 이거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 후 아니나 다를까 위법 부당하면 지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인용을 해주는데 말 그대로 취소, 변경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 심판법에서 취소 심판은 인용을 할 때 이건 지금 외워두세요. 지금 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청한테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자, 재결을 이렇게 합니다. 인용 재결.
무효 확인 심판을 청구를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저 조문을 보시면 무효 확인 심판에는 위법 부당이란 말이 지금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무효만 확인해 달라는 겁니까? 유효를 확인해 달라 할 수도 있습니까? 유효 존재하냐? 부존재하냐? 그러니까 꼭 위법 부당만을 보는 건 아니죠. 여기는 적법이라도 유효를 확인할 수도 있고 적법에서 아니면 위법이지만 무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무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대 명백한 하자가 돼야 되니까 위법이. 이제 그래서 저기 빠졌는데 이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차피 이제 무효를 확인한다고 해보세요. 무효를 확인하려면 위법 부당은 전제로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나 꼭 기억하시냐면 두 가지 의미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용을 하기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1차적으로 처분이나 거부나 부작위에 이게 적법이냐 위법 부당하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취소 무효 확인 이렇게 갖다 해보세요. 여기는 효력을 저 처분의 효력을 위원회가 취소시키겠다. 다른 처분으로 바꿔가지고 처분의 효력을 바꿔버리겠다. 처분 바꾸라고 명령해서 효력 변경하라. 그러니까 이쪽은 위법적법 이 문제입니까? 효력 여부입니까? 여기는 효력. 이 두 개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때 이렇게 갈 거니까 판단할 때 효력 여부. 자, 그리고 이제 의무이행 심판은 여기는 대상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외우셔야 하는데 대상을 꼭 외워야 됩니다. 빠져 있어요 지금. 거부하고 부작위. 그러니까 행정청은 거부나 부작위 했는데 위원회한테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처분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를 거부했는데 위원회가 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용할 때 지금 거부했고 부작위인데 처분을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행정청에게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위원회가 바로 처분을 재결로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못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종류인데 뭘 꼭 기억하시냐면은 인용재결하고 지금부터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인용재결. 물론 저 뒤에 재결 쪽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부터 이게 인용재결 나오면 어떤 재결이 나오는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건 사실은 종류는 인용재결하고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23페이지에 그 의 보시면 취소심판. 자, 취소심판이 나왔어요. 사례가. 쓰셔야죠. 취소심판이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조문 그 한 줄 쓰시면 돼요. 한 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처분을 제가 좀 상세하게 썼을 뿐입니다. 취소 또는 변경,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그리고 부당해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험에서 이게 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는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 부당 부분은 공익적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지 않고 이게 대상은 내지만 위법 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위법만 판단할 수 있죠. 지금 항고송이 차이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개념 하나 잡고 하겠습니다. 자, 요 취소 심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재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걸 이제 단계화 시켜야 됩니다. 처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위법이다, 부당하다, 적법이다. 자, 그거는 객관적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여기서 효력이 뭘까요? 상대방은 1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업을 못합니까? 영업을 못하죠. 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작위 의무. 그러니까 의무가 지금 존재한다. 이게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법부당하니까 위원회가 취소 재결을 했어요. 그 말은 위원회가 행정청이 유효하게 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없애주는 거예요. 취소. 소급시켜서 소멸시켜주겠다. 그러면 재결로 인해서 뭐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자, 이것을 형성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재결은 뭐가 되냐면 형성재결. 어떤 말인지 아시죠? 형성재결. 그런데 만약에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위원회가 변경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6개월, 15일로 영업정지 변경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위원회에 의해서 행정청의 1개월의 영업정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경재결도 뭐가 됩니까? 바뀌었으니까 형성재결. 이해되시죠? 자, 뭐 또 가능합니까? 변경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 1개월 영업정지인데 15일로 변경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만 잘 보세요. 이 상태. 변경됐습니까? 아직 변경 안 됐습니까? 변경 안 됐죠. 그럼 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형성 재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취소 심판의 성질과 관련해서 취소 심판이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전제가 뭐를 또 꼭 확인해 줘야 됩니까? 위법이냐, 부당하냐, 적법하냐, 이게 1차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게 형성쟁송이냐 아니면 확인적 쟁송이냐. 다만 이런 취소 재결, 변경 재결이 있는 걸로 봐서는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게 다수 학설입니다. 이런 건 하나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의의에서. 왜 그러냐면 재결의 효력하고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수학설과 판례는 형성재결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해해 보세요. 자, 취소재결 나왔습니다. 행정청이 취소를 해야 돼요? 위원회 취소만으로 끝났어요? 위원회의 취소 재결로 끝났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따로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 재결 나왔어요. 위원회가 변경시켰죠? 행정청이 15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원회 변경 재결만으로 변경돼 버렸어요. 그게 형성이에요. 그러나 변경 명령은 바로 변경됩니까? 행정청이 변경을 해줘야 됩니까? 행정청이. 그러니까 요거는 형성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무효하기는 큰 의미가 없고 인용 재결할 때 세 가지라는 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인용 재결하는데 취소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 재결인데 이건 나중에 봅시다. 자, 과거에는 취소 명령 재결도 있었는데 현재 행정심판법 개정되면서 여기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 취소 명령 재결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만큼만 재결하기 때문에
취소 명령 재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효동 확인 심판. 말 그대로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인데, 자, 그러면 확인만 하니까 확인적 쟁송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 나름 형성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 무효라도 무효 확인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결국 무효라고 확인했을 때 무효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적 성격도 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준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여기 왜 깨져버렸지? 네,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설은 인용 재결은 확인 재결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무 이행 심판은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봅시다.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인데, 대상이 거부나 부작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부작위가 지금 뭘로 가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까?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뭘 좀 해달라는 겁니까? 여기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꾸 이렇게 되지? 행정소송법은 이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지금. 빼버리세요. 행정심판법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만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 확인 심판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부작위인데 행정심판위원회한테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그 청구는 받아주질 않아요. 뭐라고 요구해야 됩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처분을 해 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위원회가 행정청한테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행쟁송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물론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형성적 효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을 같이 띠게 됩니다. 인용재결을 보시는데 여기는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자,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게 처분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처분을 해줬다면 이거는 형성재결이에요. 그런데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행명령 재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거부에 대해서 처분을 이행하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구속받아가지고 행정청은 이 명령에 따라 처분을 해준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 종류 세 가지는 인용재결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25페이지에 심판기관이 나옵니다. 기관. 몇 가지 개관을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구도를 하나 잡으세요. 행정청의 처분인데 행정심판법에서는 독립적 판단기관인 심판위원회를 둬서 여기서 행정청의 처분을 심리를 하고 심리에 대해서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결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의결도 하겠죠.
근데 이 재결이 뭐냐면 심리를 해보니까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결론을 심리의 결과입니다. 심리 결과를 외부로 표시하는 걸 재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결서를 보시면은 주문 이제 결론 나왔겠죠.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다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자, 과거에는 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위법부당을 심리 의결한 다음에 재결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어요. 재결청이. 그러니까 위원회가 재결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심리 의결하면 그걸 외부로 표시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가 이거를 다 담당을 해요. 이것과 이것이 지금 분리된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 권한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 자, 이게 이제 개설해 보시면은 요 두 번째 줄에 그 문제인데, 과거에는 심리의결 기능과 재결 기능이 분리됐었는데 지금은 심리의결과 재결도 과거에는 이게 분리시켰는데 지금은 다 현행심판법은 여기다 하나 줄 쳐놓으세요. 재결청을 없애버리고 재결청의 권한을 심판위원회 두 개에서 자, 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을 재결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틀을 하나 잡고 합시다. 우리 행정심판법상 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 가장 중심적인 위원회는 두 개예요. 두 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여기 시는 광역시를 뜻합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 광역시 뭐뭐 있는 거 다 아시죠? 6개? 괜찮습니다. 아직은. 요렇게 오세요. 요 서해안, 저 한반도. 서해안, 동해안. 서해 동해인데 제주도. 여기는 시예요, 도예요. 도. 거기는 요리 가겠죠. 그죠? 광역시, 인천. 밑으로 내려오면 대전. 그 밑에 광주. 넘어가면 부산, 올라가면 울산, 대구. 그 다음에 특별시, 서울.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세종시. 그래서 강원도는 이제 아니 뭐 어차피 거기도 도니까. 네. 여기까지만 위원회가 있어요. 심판위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없는 일반 시는 뭐 성남시 위원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없는 시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들은 이리 가야 돼요. 도지사 이렇게. 자, 먼저 중심축은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전 개관을 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 이해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 게, 행정청이 처분했는데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가 판단하겠죠?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관할이에요, 관할.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냐,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동급이 판단하겠습니까? 한 급수 위에서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급수 위에서 판단하겠죠. 그렇게 틀 하나 잡으시면 돼요. 한 급수 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처분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광역시장 소속 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겠다. 그런데 광역시장이 처분했어요. 광역시 소속의 위원회가 판단했다. 거기가 지금 광역시장 소속인데, 광역시장이 처분했는데 거기서 판단하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그러니까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처분하면 다 일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처분했어요.
그랬더니 서울특별시 소속의 심판위원회가 판단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처분했다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해 주겠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면 여기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어디 소속이냐면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이게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는 행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사법부입니까? 행정부. 각부 장관부터 국가중앙행정기관장들이 처분했어요. 국가기관이 처분했는데 광역시장 소속의 위원회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장관이 처분했는데 저 서울시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다 이리 가는 거예요. 장관이 처분하면. 여기서 판단하시오. 요 끝부터 광역시장 도지사 처분부터 국가중앙행정기관장의 처분은 일단 이쪽에서 판단하시오. 이해가세요? 한 급수 위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 사무총장이 처분을 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권력 분립에 반할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가 처분했는데 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부 심판위원회가 판단해?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대통령이 처분을 했어요. 이리 오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뺀 거예요. 대통령 처분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심판 대상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논리로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장이 처분을 했어요. 이리 오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개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 소속이다 보니까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국회, 법원, 선관위, 헌재 이쪽은 여기다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자체로 판단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리 와버리면 행정부가 판단하게 될 테니까. 권력 분립에 반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여기 자체. 그 다음에 여기도 대통령 소속 기관장이 처분했다면 이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 행정청 소속에다가 위원회 만들어서 여기서 판단하시오. 이렇게. 나머지는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올 거는 뭐겠습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 여기 산하 구청장이나 그 기초의회. 일반 시장은 도지사로 갈 것이고 광역시 산하 구청장이 처분하면 광역시장 소속 위원회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처분하면 여기서 판단하면 안 되니까 여기 끝부터는 다 이리 오시오. 이렇게. 나머지 국가행정기관들은 다 이리 오시오.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알기만 하면. 여기하고 여기만 어떻게 돼요? 이리 와버리면 곤란하니까 여기에다 자신들 행정청 소속에다가 위원회를 둔 다음에 거기서 판단하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판단, 여기 밑에 이제 기초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좀 애매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분하고 좀 가까운 것들. 그거는 일반 심판위원회가 판단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 검찰청, 지방경찰, 검찰청 소속에서 뭐 처분했다. 지방. 또는 지방 법무부 산하 기관이 처분했다. 그러면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둔 거예요. 그냥 검찰청 내부 그리고 법무부 내에서 판단하시오. 그게 직근이 나오는 겁니다. 직근. 자, 이 기준을 잘 기억하세요.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게 조문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알면 쉬워요. 먼저는 사례가 나오면 이쪽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여기 산하기관장이나 이쪽이 처분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심은 이거하고 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심판법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소속도 있고 직권상급행정청 소속 심판위원회인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따로 분리시켜서 조문을 쭉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묶어놔 버렸어요. 나머지는 일반 심판위원회. 네, 그 조문을 제가 좀 쉬었다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